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쏟아지는데도 국회에서 증언 거부까지 해가며 버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는 계엄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는 증언,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처럼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도 확인돼야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에 출석해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선 이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한 겁니다. 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강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며 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달할 지시사항, 이른바 쪽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쓰여 있던 것처럼 이 전 장관에겐 언론사 단전 단수를 비롯한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됐는지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커지는 의혹 속에도 이 전 장관은 국회 증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던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그게 대체 누군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데 계엄을 동의했냐는 저희 취재진 질문에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남짓 진행됐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피청구인이 브리핑룸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10시 22분. 예, 그럴 겁니다. 5분이에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인물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김 전 장관은 이름을 말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장소에 있었던 국무위원이 누구였는지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있었고 국무회의 전부터 대통령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JTBC 등 주요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아예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저희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증언 거부는 누구보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증언 거부에 물꼬를 튼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정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홀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양호열 전 행정관도 증언과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재판장이 아니라며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경호처를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증인들의 불참과 증언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